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나이가 들어가고 책임져야 할 것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더 많은 책임과 고민을 안게 됩니다. 이 고민들은 우리 삶에 대한 관점과 태도를 변화시킵니다. 그 고민의 과정을 겪으며 우리는 어떤 것이 정말로 중요한지에 대해 생각하게 되고 더 큰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아들러 심리학의 1인자인 기시미 이치로는 이런 어른들의 고민에 대해 책 나를 사랑할 용기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전하는데요. 어떤 해답이 있을지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면 어른이 아니다. 나의 어머니는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다. 생각지 못한 죽음이었다. 그리고 그 해 나는 결혼했다. 아직 학생이어서 결혼 후에도 아버지와 같이 살았는데 결혼하기 직전에 아버지는 내게 이렇게 선언하셨다. 결혼을 하면 너도 이제 가장이니 앞으로 경제적인 지원은 일절 없다. 라고. 그 전에도 딱히 도움을 받은 것 같지 않아서 아버지의 선언이 새삼스러웠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태어나서 그때까지 부모님이 공짜로 키워준 게 사실이었다. 당시 20살이 넘었기 때문에 나이로 따지면 어른이었다. 그런데 경제적인 지원을 끊겠다는 아버지의 말을 들었을 때 비로소 정신 차려야 한다. 언제까지 자신을 어린아이로 생각해선 안 된다는 자각이 생겼다. 어른이 되는 것은 나이와 관계없다. 나이를 먹는다고 자동으로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니다. 나는 초등학생 때 어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다. 어느 날 친구가 같이 놀자고 전화를 했다. 우리 집은 학교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어서 일단 집에 돌아오면 다음날 아침까지 밖에 나가는 일이 거의 없었다. 그날은 친구의 전화를 받고 곁에 계시던 어머니께 놀러 가도 돼요? 하고 물었다. 그러자 어머니는 그런 건 네가 알아서 해 라고 하셨다. 어머니 말씀을 듣고 보니 몹시 창피했다.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자신이 어린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어른으로서 필요한 3가지 자격. 어른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다음에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자신이 결정해야 하는 것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어른이다. 방과 후 친구가 놀자고 전화했을 때 부모에게 묻지 말고 갈지 말지 스스로 결정해야 했다. 그런데도 어머니에게 물은 것은 아직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선 안 된다. 질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초등학생이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일은 그다지 많지 않지만 놀러 나가는 문제 정도는 스스로 정할 수 있다. 나이로 봐서는 어른이지만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어느 학교에 갈지, 어떤 직업을 가질지, 누구와 결혼할지 하는 선택이 그렇다.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것은 일이 잘 되지 않았을 때 그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기 위해서다. 그런 사람은 어른이라고 할 수 없다. 둘째,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어른이다. 어릴 적부터 칭찬만 받고 자란 사람은 어른이 되어서도 누군가의 승인을 받고 싶어서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결정하지 못한다. 자신의 생활 방식이 옳은지 확신하지 못해서 누가 괜찮다고 하면 기뻐하고 비판하면 순식간에 생활 방식을 바꾸는 사람은 어른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게 타인의 승인과 평가에 의지하는 사람은 타인에게 의존하기 때문에 어른이라고 할 수 없다. 셋째,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어른이다. 어릴 적에는 어른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 아이가 울면 어른은 한밤중에도 보살펴준다. 그러나 차츰 그렇게 끊임없이 돌보지 않아도 되고 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 혹은 스스로 해야 하는 일이 늘어난다. 그런데도 계속 아이로 있고 싶어 하는 사람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도 할 수 없는 척해서 부모의 도움을 받으려고 한다.
스스로 책임지지 않기 위해서다. 부모도 자식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해 자식의 과제를 대신 떠맡으면서 자기 생각을 강요한다. 어른이 된다는 건 자신의 과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자신은 절대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고 타인은 자신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당신은 자신을 어른이라고 생각하는가? 항상 후회한다. 나는 무얼 해도 후회합니다. 예전에는 매사 결정을 못 내리고 망설여서 기회를 놓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절대 망설이지 말고 결정하자고 다짐했는데 이제는 후회하는 일이 더 늘었어요. 후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결정이든 후회는 따르기 마련이라고 생각해보라. 예전에 망설임이 심했던 이유는 결정하고 싶지 않아서였을 것이다. 망설이는 동안에는 결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 그에 따르는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언젠가는 반드시 결정해야 한다. 어차피 결정해야 한다면 지금 하는 것이 낫다. 망설이는 것은 없어졌지만 이번에는 후회하는 일이 늘었다. 산 하나를 넘고 보니 또 다른 산을 만난 격이다. 어떤 결정을 하건 후회는 따른다고 생각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해두면 결정 후 후회하는 마음이 생기더라도 더 편안히 받아들일 수 있다. 다른 선택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였을 거라며 스스로를 다독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이미 후회하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편안한 상태에서 냉정하게 돌이켜보면 자신의 선택을 지지할 수 있는 이유도 찾을 수 있다. 타인의 의견에 의존한다. 결정해야 할 일이 생기면 도저히 혼자 결정할 수 없어요. 그런 때는 타인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곤 합니다. 내 인생을 남에게 의지하고 싶진 않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살다 보면 결단을 내리기 어려운 때가 종종 있다. 특히 결정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그 결정에 책임을 져야 할 때는 더욱 그렇다. 스스로 결정할 수 없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다음의 두 가지다. 첫째, 계속 고민한다. 이렇게 하는 데는 목적이 있다. 결정을 하지 않기 위해서다. 고민하기를 멈추면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끝없이 고민만 계속하는 것이다. 카운슬링에서 조언을 했을 때 실행하기를 주저하는 사람이 많다. 그들에게 나는 언제 실행할지를 묻는다. 오늘 할 건가요? 아니면 일주일 후, 한 달 후? 고민을 오래 한다고 해서 실행할 마음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오늘 행동에 옮기지 못하는 사람은 한 달 후에도 마찬가지다.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지금 여기서 결정하고 실행할 방안을 바로 찾아야 한다. 둘째, 타인의 의견에 의존한다. 혼자 힘으로는 정할 수 없거나 그에 따르는 책임을 지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인생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의 것이다. 타인의 생각에 한 번뿐인 내 인생을 맡길 순 없다. 남의 말에 따라 행동한다면 자신이 그런 결정을 한 것이 아니므로 책임이 조금 가볍다고 생각될 것이다. 심지어 나쁜 결과가 빤히 보여도 체념하듯 받아들이기도 한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사는 것이다. 나에게도 계명을 하라고 조언한 사람이 있었다. 이름을 바꾸지 않으면 불행해진다며 매우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권했다. 물론 나는 그의 말을 따르지 않았다. 그런데 만약 타인의 의견에 좌지우지 되는 사람이라면 이런 말을 듣고 나서 좋지 않은 일을 당하면 계명을 하지 않아서라고 생각하게 된다. 살다 보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도 말이다. 아들러는 원래 인과관계가 전혀 없는데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겉으로 보이는 인과율이라고 했다. 어떤 불행한 일의 원인을 이름을 바꾸지 않은 것과 연관시키는 것이 그 예다. 미래는 정해져 있지 않다.
만일 정해져 있다면 인생이 조금도 즐겁지 않을 것이다. 현재가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고 또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삶이 가치가 있다. 항상 생각대로 되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다. 여기까지 나를 사랑할 용기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에 대한 저자의 생각은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을 지는 것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책임의 무게가 무겁기에 진정한 어른이 된다는 것도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자의 말대로 설사 나의 결정이 틀렸더라도 인생은 바꿔나갈 수 있는 것이기에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위로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어른의 무게를 거뜬히 이겨내고 계신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